반갑습니다. 전투주식 탭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22일 목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오후 7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관심 종목 영상입니다. 먼저 오늘 제가 가져온 뉴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기업 실적 호조에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 0.83%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0.92% 상승하면서 그 영향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오늘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3250선 안착을 했고요. 어쨌든 미국 증시 힘에 입어서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기관 외국인 수급이 꽤 들어왔습니다. 인상 깊게 들어온 그런 금액들 통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1.07%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0.79%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괜찮은 흐름 보여줬고, 오늘 대형주 네이버라든지 포스코 이런 2분기 실적 발표도 있으면서 또 대형주가 좀 수급이 좀 잘 들어왔죠. 괜찮은 흐름 들어왔고, 또 파생되는 그런 중형 그런 종목들도 상승하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종목들도 꽤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 코로나 확진자가 어제 기준으로 또 1842명까지 올라왔네요. 하루 신규 확진자가 1800명대 들어왔고요. 제가 완벽하다 100%라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제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이 만약에 넘어갈 때 뭔가 시장 참여자들이 새롭게 받아들이면서 코로나 테마주들의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인 거고,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어떤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상황이라서 큰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00명대라는 것은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수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코로나 확진자가 좀 빨리 좀 사그라들고 우리나라 이런 생활들이, 증시가 또 그런 코로나 테마주가 아니라 또 다른 일반적인 그동안 흘러왔던 그런 모습들로 다시 돌아오기를 좀 희망을 합니다. 어쨌든 신규 확진자 수 빨리 줄어들기를 좀 희망을 하고요. 전문가들은 2,300명 이상 가능하다는 수도권 4단계 연장 필수다, 또 플러스 알파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유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집에서 배달 주문해서 음식을 먹거나 또 택배라든지 그런 관련 테마주들도 계속 등장을 했었고요. 이 뉴스는 제가 한번 좀 괜찮아서 또 좀 특이한 뉴스인 것 같아서 이런 뉴스 좀 가져와봤습니다. 그런 코로나 테마주들을 중에 택배, 그다음에 배달 음식,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포장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보면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드라이 아이스라든지 아이스박스 관련된 종목들도 또 유심히 또 봐야 될 것 같네요. 중국은 산화제한 사실상 폐지한 상황이다라고 뉴스가 나옵니다. 아마 이런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도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죠.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이 저출산 관련 정책 테마주들 여러 가지 종목이 있죠. 토박스 코리아도 있고 아가방 컴퍼니도 있고 전통적인 그런 테마주들 흐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지금 저출산 관련 테마주들이 하락 추세 또는 어떤 지지하는 가격대에서 위치하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이 저출산 관련 테마주들은 앞으로 대선에서도 정책주로 또 당연히 엮일 것이기 때문에 알고 계신 내용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이 저출산 관련된 테마주들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원전이라든지 건설까지도 말씀드렸죠. 지금 대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원전, 건설, 그 다음에 메타버스, 최근에 많이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는 거 메타버스, 그리고 이 저출산이라든지 일자리, 이런 것들은 계속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별도로 관심 종목에 목록을 만들어 두시고 종목들 넣어 두셔서 지속적으로 흐름을 살펴보시면서 한번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는 이 성장률 확인한 후에 11월 기준 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다라는 좀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어쨌든 기준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계속 멀리, 좀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예상을 하면서 증시를 바라봐야 된다, 그런 부분까지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어쨌든 오늘 의미가 있는 기관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또 개인적으로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단 저점에서는 또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 매수해서 올라올 때 수익 실현하는 그런 단기 스윙 투자 종목들이 오늘도,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또 다수 출현했습니다. 오늘 오르는 것들은 잡지 않고 오히려 빠지는 종목들, 또 괜찮게 보이는 종목들이 꽤 있었는데요.
어, 오늘 일단 시장을 보면 이 메타버스 관련된 테마주들 기존에 뭐 선익스템뿐만 아니라 뭐 자이언트 스텝, 알체라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 메타버스에 새롭게 등장하는 파생되는 종목들이 좀 나왔어요. 뭐 CMS 에듀라든지 뭐 성호전자라든지 그다음에 이즈미디어, 그다음에 뭐 이노뎁 이런 종목들 계속 오늘 시세가 나왔고 그만큼 메타버스 관련된 테마주들이 예, 수급이 들어오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 메타버스 관련 테마주들이 계속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성호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뜬금없이 오르는 면이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재료를 세력들이 엮는 거는 뭐 세력들 마음이니까요. 성호전자도 그런 메타버스 관련 테마로 엮이면서 급등을 했었고요. 어쨌든 메타버스 관련 테마주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종목들도 있다는 거. 오늘 이렇게 성호전자라든지 새롭게 등장한 종목들 크게 시세 나온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될 겁니다. 메타버스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여행 테마도 좀 강세를 보였죠. 여행 테마. 여행 테마도 좀 관심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노랑풍선 오늘 뭐 상한가에 갔었고 뭐 인터파크도 지금 인터파크 관련된 종목도 오늘 좀 상승이 나왔었죠. 어쨌든 오늘 메타버스 그리고 여행 관련주가 좀 인상 깊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관심 종목 영상에서 두 종목 단기 스윙 투자 두 종목 수익 실현한 종목 말씀드렸었죠. 뭐 GH 신소재라든지 그 다음에 인성정보 두 종목 있었는데 그리고 한 종목이 더 있다 말씀드렸어요. 보유 중이라서 말씀드리지 않았었는데 오늘 수익 실현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 오늘 수익 실현했는데 바로 이제 삼부토건이에요. 삼부토건. 지금 여기 보시면 인성정보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좀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서 이런 몸통 부근, 고점 부근에서 매도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는 것은 말씀드렸었고, 그죠? 물론 오늘 갭을 크게 띄우면서 어제 시간의 단위가에서 크게 상승했었죠. 근데 오늘 좀 음봉이 좀 나오면서 그렇지만 오늘 뭐 어제 계속 보유 홀딩을 하고 오늘 매도했다면 큰 수익이었겠지만 그게 이제 그런 욕심은 부리지 않고 내가 생각한 그런 범위 안에서만 수익 실현한다라는 계획을 가져야 되고요. 또 GH 신소재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은 거래가 들어온 날 위쪽 구간에서 놀아주지 않고 아래쪽 빠졌기 때문에 이 아래쪽 몸통 구간에서 매매 계획을 전략을 세운다. 그래서 매수를 하고 좀 빠졌지만 올라왔을 때 수익 실현한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한 종목 더 있는 거는 아까 삼부토건이죠. 삼부토건 이 종목도 지금 GH 신소재 인성정보와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로 가던 종목이 이제 바닥을 받고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모습 특히 이 거래대금 많이 들어온 거죠. 평소에 없던 그런 거래대금이 들어왔을 때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들어오는 순간 결국 파동을 많이 그려낼 것이기 때문에 그 파동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종목이 끝까지 뭐 어디까지 간다 이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저는 이런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그 파동 안에서 충분히 뭐 단 1%라도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래가 들어왔을 때 관심 있게 보고요. 봤었고 좀 확대를 하면 뭐 이평선 이런 거는 당연히 거래가 들어오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돌파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뭐 이평선 뭐 수렴하고 올라온다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일단 이 보시면 거래가 많이 들어왔을 때 7월 12일이죠. 7월 12일 날 이 종목도 거래가 많이 들어온 날 갭을 띄우면서 양봉을 만들어냈는데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위쪽 구간에서 놀아주는 것 같이 보이다가 갭 하락하면서 빠졌죠. 빠지면서 일단은 이 몸통 구간에서 매매를 할 전략을 세운 것이고 그리고 이 몸통 아래쪽 시초가 부분에서 일단 1차 매수를 하는 것이었죠. 물론 아래쪽에 분할 매수 설정을 하고 손절가도 다 설정을 하고 진입을 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기다리다가 빠르게 또 반등이 나온 겁니다. 뭐 더 빠졌다면 추가 매수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계획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또 운이 좋게 또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보시면 수익률이 아마 여기서 시초가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이 몸통 부분에서 매도를 했다면 한 12% 오늘 11점 몇 프로 정도 수익률인데 어쨌든 오늘 수익 매도 분할 매도 걸어놓고 오늘 수익 매도 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종목 그러니까 인성정보와 그 다음에 GH 신소재 그리고 삼부토건 공통된 흐름을 좀 보시면 하락 추세에서 대량 거래 들어왔을 때 주목을 해야 된다. GH 신소재도 마찬가지고 삼부토건까지 이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들도 꽤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흐름을 통해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린 거고, 자세한 설명은 추후에 집중 분석 단기 스윙 투자 학습 종목 영상에서 그 세 종목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구독자 여러분도 관심 있게 보던 그런 종목이라든지 또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매일 그 흐름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살펴보시고 이런 양봉이 나올 때 추격에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눌릴 때, 조정을 보일 때 아직 재료가 살아있다면, 물론 음봉으로 빠질 때 빠지는 것이 만약에 재료 소멸로 빠지는 거라면 당연히 매수하시면 안 되겠죠, 저점에서도. 하지만 재료가 살아있고, 내가 생각했을 때 재료가 살아있고 계속 수급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신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저점에서 추격 매수가 아니라 저점에서 분할 매수 또 손절가까지 다 정하고 스윙 투자 진입한다면 수익 낼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존재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 좀 살펴볼게요. 코스피는 오늘 어제 좀 안 좋은 모습으로 긴 음봉으로 뚫어졌는데 오늘은 또 괜찮은 모습도 올라왔습니다. 역시 3200포인트는 잘 지지를 해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 흐름이 설령 좀 빠진다 하더라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닥을 다지면서 횡보를 할 가능성도 있고요. 다음에 여기서 양봉, 내일도 추가적인 좀 아쉬운 건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 금요일인데 내일도 좀 양봉이 나온다면 그러면 이 추세를 다시 돌리면서 고점들을 향해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 횡보를 할지 아니면 고점을 갱신하면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을 보일지,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시장이 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 3200포인트를 잘 지지해 줘야 된다. 지지해 주지 않으면 아래쪽으로 더 빠질 수도 있고, 그 다음 선 지지선까지도 봐야 된다. 3100포인트까지 3150 이 포인트도 봐야 될 수 있다. 그죠? 아래쪽까지 이런 흐름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하락 추세에서 오늘 만약에 음봉이라든지 아래쪽군에서 만들었다면 하락 추세 갈 뻔했는데 오늘 그래도 괜찮은 흐름 나와서 살짝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코스피는 어쨌든 한숨 돌리는 흐름을 만들어냈고, 코스닥은 뭐 괜찮은 흐름이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은 뭐 어제도 크게 걱정한 그런 타격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또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추세는 괜찮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았죠. 현물 시장보다 오히려 외국인이 이 선물 시장에서 1조 9천억이 날 1.9천억, 정말 최근에 본 금액은 이런 금액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1조 9천억 순매수한 거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은 이제 현물 시장에서 코스피에서 8천억 들어왔고, 특히 금융투자가 또 들어왔다는 것도 인상이 깊습니다. 어쨌든 오늘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도 괜찮은 흐름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이지만 내일도 좀 괜찮은 흐름으로 진행되면서 이번 주 한 주를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보시는 관심 종목들은 제가 골라놨는데요. SMCN부터 태경 BK는 오전 9시에서 오전 9시 30분 사이에 단타 스크래핑으로 바라볼 종목들이고, 이제 오니 시스템부터 아래쪽까지 상보까지는 데이 트레이딩이나 또 단기 스윙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 출연했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은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그 종목이 들어올 때 또는 거래 대금이라든지 또 다른 새로운 뉴스, 호재 뉴스라든지 수급적인 부분, 그럴 때 진입을 하셔야 데이 트레이딩 성공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 매번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기 성호전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 테마로 좀 엮이면서, 그죠? 메타버스의 기존의 메타버스 관련 테마주들 이외에 그 종목 기존의 메타버스 테마주들은 지금 많은 고점을 좀 형성했다, 또 조정을 좀 보일 상황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테마 중에 또 새롭게 등장하는 종목들 오늘 성호전자 좀 꼽을 수 있겠고요. 거래도 좀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 굉장히 거래 많이 들어오면서 이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 추가적인 시세가 더 뿜어줘야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볼 그런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꺾이거나 또 내려온다면 또 단기 박스권을 계속 만들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와 엮였다는 것은 아무래도 단기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성호전자 관심 종목에 지금 넣어놨고요. 설령 제일 좋은 것은 지금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요,
물론 당일날 이런 수급이 들어올 때, 또 다음날 또 강한 돌파를 할 때 더 많은 거래량 들어올 때는 단타 스크래핑 또는 데이 트레이딩도 가능한데, 단타 스크래핑 하시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이 2,300원, 2,200원 이런 가격대를 뚫어내고 일봉을 마감한 이후에 한 며칠 정도 조정을 보일 때, 그럴 때 그때 단기 스윙 투자라든지 분할로 계획을 잡고 진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요. 이 종목도 어쨌든 향후 한 며칠 정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옴니스템은 지금 오히려 옴니스템도 지금 1차 매수가는 오늘 터치를 했네요. 개인적으로 단기 스윙 했다면 1차 매수가 오늘 터치한 상황인 것 같고요. 이미 터치하고 반등을 한 상황이고, 왜냐면 보시면 이 앞에 있던 이런 매물대들, 단기 저항대를 최근에 뚫어낸 이후로 지지를 받을 상황이 1차적으로 나오거든요. 그 가격대가 이런 가격대 부분인데 오늘 3,200원대에서 지지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 짧게 보더라도 이 앞서 이 만들었던 이 3,200원대의 저항대를 뚫어낸 이후에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물론 빠질 수는 있습니다. 빠질 수는 있겠지만 오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했다면 1차 매수 타점도 오늘 나올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흐름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종목도 오늘 IB기명도, 제가 IB기명 이 종목도 그 지난 이 아래쪽에 관심 종목 영상마다 계속 넣었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왜냐면 저점에서 정확하게 반등을 했거든요. 오늘 굉장히 강하게. 이런 종목들 이 위쪽에서 매매하는 것도 물론 고수분들 하시겠지만 오히려 빠질 때, 사람들 관심 없이 빠질 때 오히려 이런 파동을 노리면서 아래쪽 구간에서 잡는 것도 보다 좀 안전할 수 있어요. 물론 이 갭 구간은 매우로 더 내려올 수 있겠지만 또 61선도 있고 3,500원대 중요한 가격대에서 또 지지받았을 가능성이 또 있다는 걸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1차 매수를 하고 빠졌을 때 3,500원에서 2차 매수를 하고 또 아래쪽 구간에서 충분히 또 매수하면서 손절가도 설정을 하고 그런 계획적으로 진입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쪽에서 물렸다가 고점 물리면 언제 올라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제가 계속 넣어두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관심 종목 영상에서도 이런 종목들을 꽤 넣었기 때문에 그냥 허투루 보진 마시고 한번 차트를 돌려보시면서 보신다면 또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께 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B기명도 오늘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고, 또 딜리는 어제 제가 위쪽에 넣었었죠. 오늘 시초가 베팅을 했다면 또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었죠. 왜냐면 단일가 3거래일 끝나고 난 뒤 오늘 처음 정규 이제 시작되는 시작이었는데 오늘 보시면 장 초반에 빠르게 올라갔죠. 이런 종목들 제가 어제 이 종목도 위쪽에 단타 스캐핑 종목들로 이 위쪽에 넣어놨었죠 어제. 그래서 참고하셨다면 또 매매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수익이 내셨겠네요. 오늘 새롭게 추가한 종목 SMCNC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상한가 들어갔는데 제가 이 종목 SMCNC도 지금 관심 종목 영상마다 아래쪽에 이 단기 스윙이라든지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종목 아래쪽 구간에 계속 넣었던 종목이에요. 오늘 상한가 들어가 버렸죠. 여기 보시면 이 종목도 급등을 해서 위쪽 구간이 좀 고가 부분이긴 하지만 아직 재료가 여전히 살아있던 종목이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했다가 지지를 받고 상승했다가 지지를 받는 모습. 그렇다면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첫 번째 지지받고 두 번째 한번 기회를 노리는 것이 좀 더 안전하긴 합니다만은 이 종목 재료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제라든지 그저께라도 충분히 1차 매수 타점을 잡을 수도 있었겠죠. 1차 매수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61선 마주할 때 2차 매수를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들어왔던 그런 일봉을 참고하면서 분봉을 다 살펴보면서 그런 분할 매수 설정을 한다면 이런 종목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하거든요. 지금도 이틀 전 아니면 어제 이런 가격대를 보고 1차 매수를 했다면 오늘 상한가를 한번 수익이 낼 수 있는 기회가 됐겠네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박스권에서 충분히 매수할 타점이 나온다는 거, 그런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다시 또 더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지지할 수 있는 가격대가 나온다 해서 한 타점에 몰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타점에서는 첫 번째 최초는 1차 매수 타점이 된다는 거, 1차 매수 타점이 되고 1차 매수 비중은 최소해야 되고요. 아래쪽 구간에 2차 매수, 3차 매수, 4차 매수, 분할 매수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다 설정한 이후에 1차 매수 타점에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SMCNC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 그리고 내일 갭을 또 띄운다면
당일 저 단기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4,000원 라운드 피겨를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가 나올지 또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여행주 노랑풍선 또 상한가 들어갔다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상한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갭을 크게 띄웠습니다. 이 종목은 내일 한번 빠르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단기적으로 고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아까 CMS에도 지금 메타버스로 파생되는 종목으로 엮여서 지금 올라왔고요. 그다음 이그젝스는 계속 상승 추세인데 시간이 다니까 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단기 고점을 돌파하는지, 주봉상 이것도 주봉상 고점이기 때문에 주봉상 봤을 때 돌파하는지를 좀 보면서 매매를 한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바이오니아도 지금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데 계속 저점을 높이고 있어요. 상승했다가 조정을 보고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오늘 종가를 갱신했고 지금 시간이 다니까 있어도 38,800원 위쪽 구간에서 마감을 했으니까 이 종목도 내일 시초가 형성되는 걸 보고 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3S 계속 괜찮은 흐름이고요. 초록뱀 미디어도 오늘 괜찮은 흐름이었죠. 왜냐면 초록뱀 미디어는 앞쪽에 매물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이 2,750원 단기적인 박스권에서 2,750원 이 가격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하고 거래도 좀 잘 들어왔죠. 내일 계속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더 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 위쪽 구간으로 안착을 해야 됩니다. 3,000원대로 내일 흐름 지켜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상장일의 시초가를 몇 호가 얼마 안 남겨두고 상한가 들어갔죠. 그리고 오늘 역시 갭을 크게 띄우면서 더 많은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매매할 수 있는 타점은 장 초반에 나왔습니다. 분명히 잘 하셨으면 수익이 났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A 플러스 S는 예전에 한번 제가 이때 크게 거래 들어오면서 크게 이제 장대 항복 나왔을 때 역사상 신고가 달성했기 때문에 계속 유심히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역시 11,000원대 부근 잘 지지를 받으면서 오늘 거래 들어오면서 또 종가를 갱신했습니다. 역사상 신고가를 또 터치를 했고요. 종가도 갱신을 또 했죠. 이런 종목들은 파동을 한 번 더 크게 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관심 종목에 넣어놨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다시 중복되는 종목들, 어제 말씀드린 종목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진 않고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종목명은 다 기재해놨으니까 한번 돌려보시면서 차트를 돌려보시고 스스로 한번 학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차트를 보고 여러분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하루에 엄청난 종목들을 차트를 돌려봅니다. 뉴스도 찾아보고 또 수급적인 부분도 계속 살펴보는데요. 처음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지만 이제는 하루에 한 500, 600 종목을 거의 다 보거든요. 나머지 종목들도 빠르게 보지만 집중적으로 보는 것은 5, 600 종목 정도 다 되는데, 그렇게 여러분도 한번 돌려보시고 본인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홀로서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유료방 리딩방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그런 건 나쁘다 좋다 말씀드리지 않고요. 일단은 주식이란 것은 스스로 만족하고 또 스스로 성장해 나가야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손실을 많이 볼 수도 있겠지만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계속 가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홀로서기 하려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면서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투주식TV였습니다.